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학습할 건데,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고정적인 그런 형태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들어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연습하시면 그런 기능들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거의 고정된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제 연습을 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타자가 좀 빨라야 되겠죠. 근데 타자를 그냥 무작정 빨리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타가 나면 안 돼요. 오타가 나면 안 돼요. 내가 타자를 아무리 빨리 쳐도 오타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그 오타마다 계속해서 점수가 깎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오타가 잘 나는 걸 알면 또 문서를 잘 작성해 놓고 또다시 오타가 있나 없나 검사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빠르게 입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타자 연습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분당 한 200, 250 그 정도 타수가 나와야 돼요. 그 정도가 나와야 우리가 1시간 이내에 전부 다 이제 작업을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에서 250타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최소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적어도 한 3, 400타 그 정도 나오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타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여기서 이제 타자 치다가 이제 중간에 시험이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 ITQ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문제들, 그런 기능들이 고정적인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그냥 한두 번 연습해보고 시험장 가서 시험 봐야지 그러면 시험 거의 못 봐요. 그래서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보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문서를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때 이제 여백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백 설정은 왼쪽 오른쪽 각각 11로 하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머리말 꼬리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0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고요. 그리고 글꼴은 함초롬 바탕으로 문장을 이제 입력한 후에 문서를 이제 작성하세요.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하고 우리 글꼴을 봤을 때 얘는 그냥 기본 글자 모양 크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여백도 우리가 왼쪽 오른쪽은 11 그리고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우리가 설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쓰던 거 있죠.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이요. 그 파일을 열어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실제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문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파란색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시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이제 나머지 것들 싹 다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글씨들 되게 많죠. 그리고 그림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특수문자 같은 거 집어넣는 것도 있고 표작성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주라는 것도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되고 쪽번호 페이지 번호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고요.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릿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할 것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많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고정적인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한두 번만 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기능들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만약에 각주를 설정해라 그랬어요. 그럼 각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첫 글자 장식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첫 글자 장식을 아예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어떻게 하냐?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우리가 머릿말 집어넣고 그 밑에 내려가서 글씨 쓴 다음에 또 책갈피라는 거 지정하고 덧말 넣기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문단 첫 글자 당시 요 기능 이용해서 요 글자 만들고 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곳에 들어있는 글자들 있죠.
문장하고 표하고 이런 거 먼저 싹 다 일단은 다 집어넣어요. 싹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꾸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좀 더 크게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위쪽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런 글씨는 우리가 이제 덧말넣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 제목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글씨를 먼저 쭉쭉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통이라는 글자가 좀 크게 돼 있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글씨 먼저 쭉쭉쭉쭉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입력할 때 요 특수문자부터 시작해서 싹 다 얘네들 다 입력해 주면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다 나다 써져 있고요. A B 하고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문단 번호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먼저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싹 다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단 번호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크로바 모양도 있고요. 이런 글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제목도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뭐 각주라는 것도 있고, 쪽번호 매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들 먼저, 이 내용들 먼저 우리가 싹 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한글 문서 파일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작업하던 거,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돼 있던 거, 그거 먼저 불러다가 우리가 이 내용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요거죠. 요 파일이요.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돼 있던 그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그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할 때 이 제목이랑 이 본문 내용들은 중간에 이렇게 줄이 떨어져 있죠. 줄이 떨어져 있는 거는 무조건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띄워주면 돼요. 한 줄씩 한 줄씩 띄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띄어쓰기 하는 곳이 있죠. 이런 띄어쓰기는 무조건 한 칸씩만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한 칸씩만 띄어쓰기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입력하다 보면 이제 한자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한자로 아예 처음부터 바꾸면서 한글에 먼저 입력해 놓고 한자로 바꾸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정통성과 한 칸 띄고, 민족의 한 칸 띄고, 동질성 한 칸 띄고, 회복하고 이렇게 쓰고, 그 밑에 이제 이 제목이랑 본문이랑 이제 한 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 무조건 한 줄씩만 띄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할 때 뭐 두 줄, 세 줄 띄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띈다. 그러면 한 줄씩 띄는 거예요. 해서 엔터 두 번 누르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통일은 하고 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남북한 국민이 하고 계속해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입력하는 건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입력해 놓은 걸 미리 가지고 와서 우리 작업 한번 계속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문단 이렇게 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는 무조건 몇 칸이다? 한 칸이다. 한 칸씩 한 칸씩 띄면서 우리가 쭉쭉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심표 같은 거 쓰고 나서 찍고 나서 우리가 한 칸씩 띄워줘야죠. 그리고 중간에 마침표 찍었다. 그래도 이제 한 칸 띄고 그 뒤에 있는 글씨들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제 입력할 때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건설이다까지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작성한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다가 이제 요 내용들 쭉쭉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때 입력할 때 여기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단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할 때는 우리가 스페이스바 두 번 눌러서 두 칸 띄일 거예요. 두 칸 띄고 나서 이제 글씨를 쓰면 되는데, 그 바로 뒤에 글자가 이제 통일하고 이제 한자로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죠.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입력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두 칸 띄고 스페이스바 두 번 눌러서 두 칸 띄고 여기다 이제 통일하고 쓰면 되는데, 얘를 이제 한자로 바꿔야 되겠죠. 해서 일단은 한글을 먼저 입력해 놓고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한자 키 있어요. 한자 버튼 있어요. 그 한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자로 바꾸게 하고 요런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요 한자가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한자랑 똑같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한자로 이제 바꾸긴 할 거예요. 한자를 입력하기는 할 건데 그때 한자로 어떻게 입력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력 형식은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한글이 써져 있고 한자가 이제 가로로 묶여 있거든요. 그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입력할 때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도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ITQ 시험에서는 요 세 번째 요 모양 쓰게끔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꾸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통일하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도 들어가고 한자로도 들어가죠. 요 한자로 들어간 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로가 알아서 붙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글씨 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이득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 한자로 변경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계속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우리 거는 지금 이 그림은 아직 입력을 안 했잖아요. 입력 안 했으니까 이 그림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옆으로 계속해서 우리 글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한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크로바 이런 특수 문자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요 내용도 이제 전부 다 써줘야 됩니다. 쓸 때 여기서 이제 가, 나, AB 하고 있죠.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빼고 요 뒤에 있는 글씨들 있죠. 요 글씨들 얘네들은 우리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기간을 입력할 때 교육기간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찍고 또 한 칸 띄고요. 그리고 2022점 한 칸 띄고 6점 한 칸 띄고 25하고 써주고 또 한 칸 띄고 빼기 한 칸 띄고 해서 요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 좀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크로바 모양 특수 문자 집어넣어야죠. 우리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우리가 입력을 할 거니까 입력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문자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표 여기 삼각형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문자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뉴를 찾아가서 그렇게 돼요. 메뉴를 이용할 때는 이제 입력이라는 이 메뉴의 문자표 요걸 이제 클릭해서 하더라. 그때 이제 단축키는 뭐다? 컨트롤하고 F10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자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자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특수 문자들은 전부 다 이제 정각교 일반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한글 문자표 이곳에 정각기호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뭐 로마자도 있고요. 선 단위도 있고 정각기호 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는 정각기호 일반이라는 곳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와요. 다른 곳에 있는 그런 특수 문자가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표에 들어왔을 때 한글 문자표에 들어가서 정각기호 일반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크로바 모양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넣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크로바 모양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뒤에다가 이제 학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교육기간까지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제목도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표도 있고 그 아래쪽에 계속해서 글씨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얘는 아까 크로바 우리가 이제 정각기호 우리가 아까 썼던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입력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썼던 크로바 있죠.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문자표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내가 최근에 썼던 게 얘죠. 요 크로바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표에서 요 아래쪽 걸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당구장 표시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도 우리 크로바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지역별 한 칸 띄고 통일관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 이제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표는 여기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6행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행 4열짜리 표를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집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 만들 때 이제 컨트롤하고 NT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NT 눌러서 단축키를 눌러서 지금처럼 표 만들기 이쪽으로 들어도 되고요. 표를 또 이곳에다가 한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니까 이 입력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표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6행 우리 4열짜리 6행 4열로 6줄에 4칸으로 이제 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행 사열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표에다가 이제 내용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표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한 칸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칸 있고 여기 세 번째 칸 있고 여기 네 번째 칸이 있는데 맨 마지막 줄 이 육행은 여기가 지금 두 칸이 이제 한 칸으로 합쳐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도 봐도 이 두 칸이 이제 한 칸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칸부터 이제 좀 합치자고요. 우리가 이제 칸을 합칠 때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이제 칸을 합칠 때는 얘하고 두 칸을 이제 합칠 거니까 이렇게 두 개 범위 지정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셀 합치기 요거를 이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뒤에 보게 되면 M하고 써져 있죠. 해서 우리 합치는 게 뭐지? 병합이죠, 병합. 해서 머지의 약자 M을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 범위 잡아놓고 키보드에서 그냥 M이라는 거 그거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두 칸이 한 칸으로 합쳐지고요. 그 옆에도 두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치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범위 잡아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M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칸을 한 칸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부터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에다가 이제 글씨만 일단 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문제 그림에 얘는 이제 한 줄로 돼 있었는데 얘네가 글씨가 길다 보니까 이제 두 줄로 그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라는 요 칸이 좁은 거니까 지역은 되게 넓죠. 글씨는 조금밖에 없는데 칸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구분선이요. 이 구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리가 마우스로 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 주체라는 것도 써져 있고 휴관도 있는데 휴관은 글씨가 조금인데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운영 주체는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요 사이에도 우리가 조금씩 크기 조절해서 비슷한 크기로 그렇게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표 아래쪽에 보니까 통일교육 운영계획하고 요 제목이 있죠. 이 제목도 우리가 써줘야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각주라는 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얘는 이제 쪽번호 매기기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6페이지하고 요걸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삽입할 거고요. 우리가 그냥 써야 되는 건 요 글씨요. 그래서 우리 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한 줄 띄고 여기다가 이제 통일 교육 운영 계획하고 이제 글씨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문제상에 써져 있는 그런 글씨들은 싹 다 이제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면서 우리가 한자도 집어넣고요. 특수문자도 집어넣고 표도 이제 만들어주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먼저 데이터를 싹 다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수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지금 문제지를 봤을 때 맨 위에 보면 이제 머리말 기능이다 해서 요거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얘 해주고 그 다음에 얘 해주고 얘 해주고 얘 해주고 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요런 이제 지상들 하나씩 이제 처리하면서 우리가 완성시켜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위에서부터 이제 머리말 기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우리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이제 통일 우리의 미래하고 요 글씨 있죠? 요 글씨는 머리말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삽입을 할 겁니다. 그때 이 글씨를 입력하고 나서 도둠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넣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머리말이라는 걸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 한 장, 이 A4 한 장에 위쪽에다 집어넣는 거라 우리가 이제 쪽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곳에 머리말이다, 꼬리말이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나오죠. 나오면 여기서 이제 머리말이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머리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 찾아가도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NH요. 머리말이 헤더죠, 헤더. 해서 헤더의 약자 H 써서 컨트롤 NH하고 우리가 단축키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N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 꼬릿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우리는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양쪽에다 전부 다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만들기를 눌러버리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꼬리말 집어넣어라 그러면 꼬리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요. 만들게 했더니 맨 위에 보니까 머리말 양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통일 한 칸 띄고 우리의 한 칸 띄고 미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글씨 다 썼다. 그러면 이제 글씨 모양 크기 바꿔줘야죠.
해서 그때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A,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하자마자 우리가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 마우스 갖다 놓고 땅땅땅 해서 마우스를 3번 클릭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글씨 모양 크기 바꿀 거니까 Alt하고 L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도둠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도둠이라고 써주고,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기본값이 9예요. 9. 그러면 기준 크기 얘를 이제 10포인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Alt하고 우리가 Z를 눌러서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0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모양하고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정렬시킬 때는 우리가 단축키 뭐요? 컨트롤 시프트 R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정렬까지 시키면 이제 머릿말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 머릿말을 편집하는 곳이랑 우리 본문은 다른 곳이에요. 지금 머릿말로 들어왔더니 이 본문 영역이 비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릿말 영역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는 여기서 이제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도 되고요. 그때 이제 내가 단축키를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눌러도 빠져나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면 지금처럼 본문이 다시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 이렇게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말이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에다가 글꼴은 굴림이다, 18포인트다, 진하게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책갈피 이름은 통일로 하고 덧말넣기를 실행해라. 이 덧말넣기가 통일한국하고 조그만 글씨 있죠. 요걸 이제 우리 덧말넣기 기능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제목에다가 일단은 우리 서식부터 좀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목에 이제 글자 모양 크기를 바꿀 거니까 우리가 제목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하고 요거 제목 있죠. 요 제목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범위 지정하고 나서 일단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키자고요. 가운데 정렬할 때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면 되죠. 그럼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좀 바꾸자고요. Alt L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이제 굴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굴림이라고 써주고, 기준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해서 Alt하고 Z 눌러서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8포인트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하게를 해야 되는데, 진하게는 이 속성에 있습니다. 얘가 이제 진하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울린 꼴, 얘가 이제 밑줄, 얘가 치솟선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진하게가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이거 선택해 놓고 우리가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에 글자 모양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덧말 넣기 그 기능을 이용해서 통일한국하고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우리가 덧말을 입력할 거니까, 입력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덧말 넣기 하고 있습니다. 요 덧말 넣기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덧말 넣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덧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통일한국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덧말의 위치가 위쪽에 넣을래 아래쪽에 넣을래 물어보죠. 우리는 위쪽에 넣을 거니까 위쪽 선택해주고 넣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통일한국하고 이렇게 이제 덧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방금 한 게 글꼴 전부 다 바꿨고요. 덧말 넣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갈피라는 것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책갈피라는 거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제목이 써져 있는 곳 있죠. 이곳에 맨 앞에 제목이 시작하는 곳, 이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책갈피라는 걸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통성가에서 정이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책갈피라는 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책갈피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설정할 거예요. 입력할 거예요. 입력할 거라 우리 입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책갈피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KB를 눌러도 됩니다. 우리 책갈피가 북마크죠. 북마크의 약자 B요. B 해서 컨트롤 KB 그걸 눌러도 되고, 책갈피 요거를 이제 눌러도 되더라.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책갈피 만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뜨고요. 여기 책갈피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책갈피 이름은 통일로 하라 그랬으니까 통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넣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넣기를 누르게 되면 책갈피가 뭐 설정됐다고 해서 뭔가 표시가 되진 않아요. 되진 않지만 내가 그거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보기라는 곳에 가서 조판부라는 거 요거를 이제 켜보면 아 책갈피가 이곳에 들어갔구나. 아 덧말이 이 제목에 설정이 됐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조판부를 켰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정하게 되면 책갈피 같은 거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우리가 요 책갈피를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제목의 글자 모양하고 크기하고 그런 것들을 변경한다고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작업했잖아요. 근데 책갈피를 집어넣을 때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갈피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집어넣을 때는 그 제목에 이 제목에 맨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책갈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책갈피를 우리가 설정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이 그림에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책갈피 있죠? 거기랑 연결시켜서 이제 이동이 되게끔 만들어라. 그게 나왔었어요. 그게 나왔는데 우리가 책갈피를 만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 안 했거든요. 이제 책갈피 만들었으니까 그거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 해당 문제 좀 보자고요. 우리 앞에서 그리기 작업할 때 지금 요 그림에다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것도 쭉쭉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이퍼링크 얘는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다 크게 우리가 표시해 놓으라 그랬어요. 잘 보이게 하이퍼링크 이제 설정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정통성과 민족의 독립성 회복 이 제목에다가 우리가 책갈피를 설정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클릭했을 때 그 책갈피로 이제 이동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거를 설정하라는 그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책갈피 만들었으니까 그거 좀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이 그림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면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요 하이퍼링크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링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를 이제 연결할 대상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특정 파일이랑 연결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한글 문서의 특정 영역 특정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거라 한글 문서 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책갈피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일이라는 책갈피가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연결시킬 거니까 여기서 책갈피에서 통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비어있는 곳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 그림 위에다가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 그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이제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책갈피가 설정되어 있는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라?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한번 클릭을 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실행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까지 다 설정했으니까 이 제목과 이제 관련된 거는 싹 다 이제 끝났죠. 끝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통이라는 이 글자를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래요. 그때 이제 글꼴은 궁서 그리고 면색은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이라는 글자, 요 글자를 이제 바꿀 거니까 통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얘는 이제 통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바꾸는 거예요. 크게 서식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지금 요 아이콘이에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 모양 어떻게 할래 물어보죠. 얘가 이제 한 줄짜리, 얘가 두 줄짜리, 얘가 세 줄짜리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얘는 이제 여백해서 여러 줄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두 줄짜리를 만들 거니까 두 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글꼴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선의 종류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면색이 됐든 뭐 본문과의 간격이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지정된 거는 글자 모양하고 우리 면색 그 두 가지가 이제 정해져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꼴은 궁서로 하라 그랬으니까 궁서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면색은 이제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통이라는 글자 요 한 글자가 지금처럼 두 줄 차지하게 그렇게
크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단 첫 글자 당시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할 게 요 그림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요 그림의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라는 폴더에 피처라는 곳에 보게 되면 그림2라는 요 그림이 있대요. 요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을 이제 문서에다가 포함해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라. 그때 이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그리고 크기는 40에 40으로 하고 바깥 여백 왼쪽, 바깥 여백은 왼쪽 2mm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커서가 지금 통이라는 글자 요거 했으니까 커서가 지금 여기 있겠죠. 이곳에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삽입해 주면 됩니다. 그림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의 입력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그림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뜨고요. 그럼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풀고 있으니까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벗 ITQ 한글 2020 하고 있죠.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림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림2라는 거 요거 이제 넣으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그림 집어넣을 때 문서에 포함해라 라고 했으니까 문서에 포함 요거 이제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는 거 요거 만약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앞 개체 속성 적용하고 있죠. 여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문서에 포함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게 이제 우리 그림2라는 그 파일 안에 들어있던 그 그림이에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손 악수하고 있는 이 그림만 나한테 필요한 거지 이 뒤에 이 사람의 그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르기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이 그림 테두리 보게 되면 점들이 다 찍혀 있죠. 요런 점들이요. 요런 점들이요. 이 점에다가 이제 내가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그냥 크기 조절할 수 있게 그냥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마우스로 그냥 이런 화살표가 나왔을 때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Shift를 눌러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 점에 갖다 놓으면 이 점에다가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마우스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뀐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요 악수하고 있는 사진 있죠? 요것만 이제 딱 선택이 되게끔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딱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위쪽을 봐도 위쪽에 지금 여기 여백이 있거든요. 왼쪽을 봐도 왼쪽에도 여백이 조금 있고요. 아래쪽을 봐도 아래쪽에 여백이 있죠. 하얀색 여백이 있으니까 그거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밑으로 조금 드래그해서 요 그림만 딱 선택이 되게 요 그림만 딱 나타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르기 기능 우리가 Shift 키 눌러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의 위치 이 해당 위치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림 파일을 가지고 왔고 그 그림 파일을 봤을 때 악수하고 있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악수하고 있는 이 그림만 딱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크기 40에 40으로 지정해주고 바깥 옆에 왼쪽을 이제 2mm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크기를 변경할 때 이 그림에서 그냥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 그때 여기서 이제 크기 40에 40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얘도 40에 40 이 크기가 변경이 되면 안 되니까 크기를 고정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글씨랑 그림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죠. 해서 본문가에 배치해서 요거 첫 번째 거 어울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어울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쪽 여백도 설정을 해야죠. 그 여백 설정하는 게 바로 뒤에 있어요. 여백하고 써져 있죠. 해서 여백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이제 왼쪽 바깥 여백의 왼쪽을 2mm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여기다가 2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우리가 해당 위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갖다 놓을 때 뭘 신경 써야 되냐? 요 그림을 갖다 놓을 때 요 바로 앞에 그림 바로 앞에 여기 끝나는 글자들 있죠. 요 글자가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여기 보니까 을정로는 를족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 거 보니까 이제 을이다, 여기는 론이다, 나다, 시다, 장이다, 민이다, 인이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이게 끝나는 글자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우리가 아직 다 작성한 게 아니니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각주라는 것도 요 사이에 들어가죠. 얘까지 집어넣고 나면 이제 얘네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 끝나는 글자를 보고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주 좀 집어넣자고요. 요 각주는 여기서 이제 민족이라는 글자 바로 뒤에 기억이라는 그 글자로 해서 이제 각주를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족 이 두 글자에 집어넣을 거니까 족이라는 글자 이 뒤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각주라는 거를 삽입하면 됩니다. 이 각주가 뭘 얘기하냐? 지금 기억하고 맨 밑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억하고 민족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 아래쪽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게 우리 각주예요. 각주. 그때 이제 각주 구분선은 어떻게 해라? 5cm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글씨도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족이라는 글자 이 뒤에다가 커서가 지금처럼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거죠. 해서 입력할 거니까 입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곳에 각주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주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래쪽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여기다 이제 글씨 먼저 쭉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언어와 여기다가 이제 언어와 한 칸 띄고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글씨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제 앞에 아까 문제 그림에는 기억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제 거는 1번으로 그냥 돼 있죠. 이거 이제 모양 바꿔야 돼요. 이거 이제 모양을 바꾸는 거는 각주가 들어간 그 상태에서 각주를 우리가 넣은 그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으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주석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여기서 이제 번호 모양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 2, 3 돼 있으니까 우리 거 1, 2, 3으로 나오는 거고 숫자로 나오는 거고 우리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할 거니까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이다 해서 요 모양만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번호 모양 이제 바꿨으니까 그 옆에 보면 이제 구분선의 길이하고 나오죠. 문제에서 아까 5cm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5cm로 그냥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주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닫기라는 거 있어요. 요것만 이제 클릭을 땅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각주 끝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끝나는 글자 보니까 우리 문제 그림이랑 안 맞아요. 안 맞을 때 그때 이 그림을 클릭해서 뒤로 살짝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제 뒤로 빼주면 지금처럼 의정로는 늘족비하고 이렇게 이제 맞춰졌죠. 이렇게 해서 요 글씨들 우리가 다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내가 조정을 해도 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는 앞에서 뭔가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오타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이나 맞춤표나 그런 거를 잘못 찍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해서 만약에 글씨가 안 맞으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확인했더니 난 분명히 맞아. 분명히 맞는데 이 글씨가 안 맞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타 난 것도 없고 탈자가 생긴 것도 없어요. 글씨를 빼먹고 쓰거나 아니면 내가 글씨를 더 쓰거나 한 게 없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수행했다면 얘는 이제 감점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 뭔가 오타가 생기거나 탈자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점수가 깎이겠죠. 그때 이제 오타가 됐던 그런 것들을 찾을 때 뭘 보고 찾냐? 여기 시작하는 곳 있죠? 이 시작하는 곳 글씨, 여기 끝나는 곳 글씨,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우리가 어느 줄에서 틀렸는지 빨리빨리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좀 보자고요. 자,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글자 크기는 궁서 18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제 그림을 봤을 때 학교부터 시작해서 방향까지 여기만 요 부분만 음영색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때 요만큼 요 제목만 우리가 글자의 색을 이제 하향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크로바는 바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크로바는 궁서 18 요것만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좀 이제 변경 좀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소제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일단은 전부 다 범위를 잡아요. 요만큼 클로버부터 시작해서 싹 다 범위 잡고 우리가 Alt L 눌러서 여기서 이제 궁서다 요렇게 이제 긁고 써주고요. 기준 크기로 가서 이제 18포인트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씨 크기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영을 집어넣고 글자 색깔 하얀색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요만큼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들만 딱 범위 잡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범위 잡다가 요 크로바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빈 공백이 있죠. 여기까지 싹 다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제목들만 정확하게 범위를 싹 다 잡은 다음에 Alt L을 누르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글자색은 하향이다. 하향 요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영색은 빨간색으로 하랬으니까 음영색 빨간색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우리가 작성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가, 나 아니면 A, B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래요. 요 가하고 나는 앞쪽에 있고 A, B는 전부 다 뒤쪽에 있죠. 요거를 이제 1수준이다 2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각각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줄 간격은 180%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쓴 이 글자에 대해서 이제 문단 번호라는 그 서식을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문단 모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가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게 이제 개요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게 이제 글머리표, 세 번째 게 이제 그림 글머리표, 그리고 네 번째 게 이제 문단 번호고요. 그 다음 게 이제 문단 번호 세 번호로 시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우리는 문단 번호에 들어가서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요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들어가는 거 한 번만 더요.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이 문단 번호라는 거 선택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문단 번호 모양을 바꿀 거니까 문단 번호 모양하고 요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를 찾아가도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KN이요. KN 넘버의 N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단 번호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제일 비슷한 게 가하고 A가 나오면 되죠. 그게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준별로 1수준하고 2수준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랑 제일 비슷한 거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단 번호 사용자 정의 모양하고 내가 이제 알아서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아까 문제 봤을 때 1수준하고 2수준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고요. 2수준은 3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1수준이 20, 2수준이 30이요. 그리고 둘 다 오른쪽 정렬이요. 그럼 그걸 이제 어디서 바꾸냐? 우리가 1수준이라는 거 먼저 할 거예요. 해서 1수준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너비 조정해라. 정렬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너비 조정은 20포인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정렬은 이제 오른쪽 정렬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2수준 지정해주면 돼요. 2수준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너비는 얼마로 해라? 30으로 해라. 그리고 얘도 이제 오른쪽 정렬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준 1수준이 됐든 2수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마다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때 지금 1수준을 선택해 보면 여기 보니까 이제 시작 번호는 1번이다. 모양은 어떻게 해라? 가나다라. 그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을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시작하는 그 번호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수준만 그런 게 아니라 2수준에 가서도 시작 번호가 됐든 번호 모양이 됐든 그런 것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모양을 다 설정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든 게 지금처럼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범위 잡은 것이 싹 다 1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돼요.
다 되면 일단 우리 줄간격부터 바꾸자고요. 줄간격은 지금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범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180%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180%로 우리가 줄간격 일단 바꿔주고요. 그리고 지금 얘하고 얘만 1수준이고 요 두 개는 이제 우리가 2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우리가 단축키로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컨트롤 더하기가 이제 수준을 올릴 때, 그리고 이제 수준을 내릴 때는 컨트롤하고 빼기를 눌러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단축키 못 기억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메뉴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그 메뉴가 어딘지도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수준으로 할게. 일단은 요 두 줄 먼저요. 요 두 줄 먼저요. 지금 두 줄을 범위 잡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잡아도 되는 거고요. 걸쳐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문단 번호 모양 그거 지정할 때 여기서 했죠.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요 두 개가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수준을 감소하겠다 해서 1수준에서 2수준으로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A, B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얘도 이 두 줄도 우리가 이 수준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줄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수준 감소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표 바로 위에 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표 좀 보자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요 제목 있죠? 표 바로 위에 이 제목은 글꼴은 궁서 18포인트로 하고 밑줄하고 강조점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줄은 지금 요 제목에만 집어넣어야죠. 요 클로버 모양에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강조점은 지금 요 세 글자 그리고 맨 뒤에 두 글자 여기에만 이제 강조점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업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쪽 내용 여기 크로바부터 시작해서 싹 다 요 한 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일단 글자 모양부터 좀 바꾸자고요. 그래서 글자 모양 바꿀 때 우리가 Alt하고 L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글자 모양은 궁서로 하라 그랬으니까 궁서라고 써주고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Alt하고 Z 눌러주고 18포인트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 크기 모양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별 통일간 현황하고 요 글자 요 글씨 요 제목만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밑줄을 넣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밑줄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Alt L 눌러주고요. Alt L 누르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 바꿀 수 있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밑줄 요걸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밑줄을 집어넣는 거는 그냥 도구몸 기본 도구몸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밑줄 집어넣어라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강조점 집어넣어야죠. 강조점은 요 세 글자, 요 두 글자에만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지역별하고 요 세 글자만 먼저 범위 지정해 주고요. Alt하고 L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강조점을 집어넣는 거는 이 글자 모양의 두 번째 탭 확장이라는 이 탭에 가면 있습니다. 해서 확장이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강조점하고 지금은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V자 체크 모양 있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하고 우리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세 글자의 강조점 요 모양 들어갔죠. 그 다음에 현황이라는 이 두 글자도 마찬가지요. Alt L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글자 모양의 확장이라는 그 탭의 강조점이요. 여기서 이제 강조점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 표시 모양이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설정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대해서 이제 서식 지정하는 거 지금 여기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표 전체 글꼴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범위를 싹 다 잡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굴림 10포인트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셀 배경색하고 그라데이션이라고 돼 있죠. 셀에 이제 배경색 집어넣는 걸 요 첫 번째 줄 제목이 들어있는 곳만 지금 색깔이 살짝 흰색이 아니죠.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유형은 가로로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하얀색 끝색은 노란색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집어넣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요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싹 다 범위 지정 먼저 해주고 그래서 Alt하고 L 눌러서 우리가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 기본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굴림으로 바꿀 거니까 굴림이라고 써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라. 근데 10포인트 그냥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이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하고 크기 바뀌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정렬할 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 하고 눌러주면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첫 번째 줄만 우리가 배경색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셀의 색깔을 바꿀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그냥 C 블럭 잡고 C만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경색을 집어넣을 거니까 배경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지금 뭐 채우기다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라데이션 집어넣을 거니까 그라데이션 선택해 주고요. 그때 문제에서 시작색하고 끝색이 우리 정해져 있었죠. 시작색은 하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양 선택해 주고요. 끝색은 이제 노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노랑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형은 가로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유형의 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시킨 그 지상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우리가 만든 표랑 지금 이 표랑 비교를 했을 때 선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선 모양도 알아서 지정해 줘야 돼요. 지상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출력 형태랑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선 모양을 바꿔라 그런 지상이 없어도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알아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이 없죠. 선이 없고 그리고 위쪽 맨 위에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여기는 이제 두 줄짜리로 돼 있고요. 맨 밑에 줄도 지금 두 줄짜리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목에 들어있는 것을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거기서 선 모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블럭 잡고 L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변경해서 테두리를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제목에 들어있는 이곳만 범위 잡았으니까 이 범위 잡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두 줄짜리로 넣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의 종류는 두 줄짜리고요.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두 줄짜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줄짜리 찍었고 위쪽하고 아래쪽을 찍었습니다. 이런 거를 찍기 전에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꼭 확인해야죠.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돼 있어야 돼요. 해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으니까 이곳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두 줄짜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줄도 우리 두 줄짜리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다시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의 약자 L 눌러서 또 맨 밑에 줄도 이제 두 줄짜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제 아래쪽도 이중실선을 바꿔주세요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요 아래줄도 이제 이중실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뭘 해야 되냐? 이 왼쪽과 오른쪽의 선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범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다시 라인의 약자 L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테두리의 종류를 우리가 선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왼쪽하고 오른쪽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 모양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표 안으로 내가 커서를 이동시키게 되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 빨간색 선은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선입니다. 그래서 왜 빨간색 점선이 보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실제로는 선 없음이 적용된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표 말고 다른 곳으로 내가 커서를 이동시키면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안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 잡혀있는 상태에서 표를 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방향키 아래로 두 번만 내리세요. 범위 싹 다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크기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표를 다 만들었으면 컨트롤 키 꾹 누르고 밑으로 두 번 내려서 조금 표의 높이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떤 문제를 풀든 이렇게 이제 두 번씩 크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두 번 했더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제목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럼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크기를 왜 밑으로 두 번 해서 높이를 조절해 주냐. 실제 시험 문제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표까지 이제 싹 다 끝났어요. 싹 다 끝났으면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발신 명의하고 얘 있죠. 요거 이제 우리 수정 좀 하자고요.
자, 얘 문제 봤을 때 이 글자는 지금 우리는 왼쪽에 작성이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오른쪽 정렬돼 있죠. 오른쪽 정렬돼 있고 글꼴은 도둠 24포인트 진하게 하고 장평은 105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통일교육 운영계획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싹 다 얘네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가 Alt L 눌러주고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부터 좀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은 우리 도둠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도둠이라고 써주고 글자 크기요. Alt Z 24 하고 써주면 기준 크기가 24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Alt하고 B 눌러서 이제 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장평을 바꿔라 그랬으니까 장평은 Alt하고 W죠. 그래서 Alt W 눌러서 105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글씨 모양 다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해라 그랬으니까 Ctrl Shift R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각주는 앞에서 했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쪽번호 매기기. 얘는 이제 6번으로 시작하고 얘는 이제 동그라미 6번. 그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우리가 쪽번호 매기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 A4 한 장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는 거라 우리가 쪽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쪽번호 매기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그때 이제 단축키는 Ctrl N P요. P가 이제 페이지요. 그래서 Ctrl N P하고 우리가 단축키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 쪽 번호가 A4가 이렇게 한 장이 있을 때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고점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번호가 이렇게 이제 옮겨졌죠. 그리고 그때 번호 모양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죠. 번호 모양은 우리는 동그라미 1, 2, 3, 4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찍어주고요. 그때 지금처럼 동그라미 1번 좌우에 줄표 넣기 줄표가 붙어있죠. 그건 얘가 체크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표 넣기 요거 체크 해제해주고 그때 이제 시작 번호는 몇 번으로 시작해라? 6번으로 시작해라 라고 해서 시작 번호 이렇게 6번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넣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번 하고 6페이지다.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그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1페이지에 1번 문제, 2번 문제 풀었고요. 2페이지에다가 우리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풀었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다가 지금처럼 문서 작성 능력평가 그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평가 요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전체적인 그 윤곽이랑 그리고 시험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윤곽 그거 보면서 최대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 작성 능력평가까지 이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장에 가서는 지금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문서 작성 능력평가 문제까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험장에 가서 능숙하게 어떤 기능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다 어떤 기능이 어디 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버리면 생각이 안 나요.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손에 익혀야 돼요. 손에. 꼭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반복 연습하세요.